증권사 최초로 진행되는 수출입 동향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오재영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현국경제를 담당하는 오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수출입 동향 찍는 내내 계속 수출이 좋았습니다. 연구원님, 9월 수출도 혹시 여전히 좋은 상황인가요? 네, 이번에 9월 수출도 또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굉장히 좋았고요.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제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6%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추석이 이제 작년에는 10월이었는데 이번에 9월이면서 조업일수가 이틀이나 감소했음에도 이제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좀 수출이 좋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수출 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델타 변이 확산이나 뭐 글로벌 뭐 병목 현상 이런 좀 우려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물량으로는 조금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고 이제 뭐 반도체나 기타 그런 상품 가격들이 좀 단가가 세지면서 이런 것들이 좀 수출을 견인했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 그럼 지난달에는 사실 거의 모든 품목들이 다 좋았었잖아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 품목이 좋았나요? 네, 전반적으로 보면 전 품목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번의 특징은 좀 품목별 차별화가 어느 정도는 좀 보였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이제 워낙에 조업일수가 이틀 감소했던 영향이 있어서 이제 조업일수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 뭐 자동차나 선박 이런 몇 개의 품목들은 전년 대비 수출이 감소했는데, 그 외에는 이제 뭐 반도체나 중간재 그리고 IT 이런 것들은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전년 대비 거의 두 자릿수 대 증가세를 보이면서 굉장히 좀 수출을 견인했던 주요 품목들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정 섹터들로 좀 하나씩 보면 이제 첫 번째로는 좀 반도체를 볼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월간 기준으로 12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출액을 기록하면서 15개월 연속 증가를 했고 역대 2위의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좀 자동차 관련해서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 해서 자동차 그 생산 차질 영향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이제 6% 그리고 5% 감소를 하면서 아직까지 수급 관련해서는 좀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한 모습이 보였지만 그 수출액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조금 늘면서 이제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왔지 않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좀 특징적이었던 무선통신기기인데요. 이제 휴대폰이 전월에 좀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금액이랑 이제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좀 기저효과나 전월에 좀 많이 팔렸던 거에 이제 효과가 있어가지고 증가율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지만 여전히 좀 증가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특정 섹터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좀 그럼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 지역별로 수출 특징은 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그래서 지역으로 봐도 사실 좀 저희가 가장 주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뭐 중국이나 미국, EU 이런 국가들로의 수출이 좀 전년 동월 대비 계속 증가하면서 좋은 모습이 보였고요. 9대 지역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를 하면서 계속해서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8월에는 그 아세안이나 중국 쪽에서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되면서 증가율이 소폭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특히 그 9월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계속 되게 불거졌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중국 수출이 좀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요 원인으로 보면 이제 중국의 중추절 등 소비 성수기로 인해서 중국향 반도체나 무선 통신기기 이런 수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그러니까 월간 수출액이 이제 140억 달러를 상회를 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이제 2018년 10월 이후 최대 금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소비가 좀 긍정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수출에는 영향이 막 엄청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중국 그런 경기도나 우려 문제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시고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사실 많이 걱정했잖아요. 지수도 많이 좀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9월 실적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 수출 전망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연간 수출을 한 6,150억 달러대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9월 수출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연간 수출이 올해 한 6,200억 달러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문제는 내년인데요. 내년에도 수출이 증가할까라고 봤을 때는 저희는 내년에도 올해가 한 20% 이상 증가했는데 내년에도 한 3에서 4% 그리고 만약에 수출 단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한 6에서 7% 정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올해 수출도 좋았는데 내년에도 더 증가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한국 수출이 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렀었는데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증가하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이제 수출이 좀 견인하는 그런 긍정적 흐름이 계속될 것 같다. 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좀 기대도 해볼 만해요. 이제 백신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맞았고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조금 그 영향이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그 동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확산되면 좀 글로벌 경기가 살짝 위축됐다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지금 연말쯤에는 글로벌 백신들이 많이 접종이 가속화되면서 뭐 내년에는 위드 코로나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좀 소비재 이런 수출도 좀 확장될 가능성도 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내년 수출도 한번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향후 수출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연건이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